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15편 지구의 숨결이 바뀌고 있다. 하이젠베르크와 로렌츠를 만난 후 인선은 바람의 불확정성과 복잡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다에서 느끼는 것이 예전과 달랐다.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았고 바람의 패턴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인선은 제주도 환경연구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건물 앞에 기후변화와 제주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제주도의 기온이 지난 100년간 1.5도 상승했다는 그래프가 걸려 있었다. 1.5도면 별로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인선이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1.5도는 엄청난 변화예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인선이 돌아봤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과학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야외 조사를 많이 다닌 듯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제주대 기후변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인선이에요. 해녀예요. 해녀시군요. 그럼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계실 텐데. 김지영 박사가 관심있게 인선을 바라봤다. 최근 바다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바닷물이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조류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 바로 그거예요. 해녀분들의 관찰이 가장 정확한 기후변화 증거 중 하나예요. 김지영 박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제주근해 수온이 지난 30년간 1.2도 상승했어요. 육지보다는 변화가 적지만 바다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이요? 아열대성 어종들이 북상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류성 어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람 패턴도 바뀌고 있어요. 옆에서 접근한 남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환경단체 배지를 달고 있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다.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절풍도 변화하고 있고요. 김지영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류순환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이 대기순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기순환이요? 바람은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잖아요.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바람의 패턴이 변화하는 거예요. 박민수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특히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와서 혹한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서 폭염이 생기기도 해요. 인선은 이 복잡한 연결관계에 놀랐다. 그럼 제가 느끼는 바람의 변화도 맞아요. 김지영 박사가 흥미진진해했다. 해녀분들의 체감은 과학적 데이터보다 더 민감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요? 과학적 관측은 일정한 지점에서만 하지만 해녀분들은 바다 전체를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바람의 미묘한 변화, 물의 흐름, 파도의 모양.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감하시는 거죠.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화요? 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쌓이고 있거든요. 김지영 박사가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이었는데 지금은 420ppm을 넘어섰어요. 그게 왜 문제예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예요. 태양열은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나가는 열은 막는 거죠. 박민수가 쉽게 설명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리예요. 안에서 나가려는 열기를 막아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지영 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34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바다는?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산성도가 높아져서 산호와 조개류가 살기 어려워질 거고요. 인선은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가 위험에 처해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민수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대안이 있어요. 바로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요?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에너지죠. 김지영 박사가 덧붙였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많아서 풍력 발전에 최적이에요. 이미 풍력 발전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박민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생각해보세요. 바람은 무한하고 깨끗해요.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고 공해도 없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합류했다. 60대 정도의 남성으로 환경운동가 같은 분위기였다. 제가 늦었네요. 정한성입니다. 생태학자예요. 안녕하세요. 정한성 박사가 말했다. 바람과 생태계의 관계도 중요해요. 바람이 바뀌면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어떻게요? 바람은 씨앗을 퍼뜨리고 꽃가루를 날리고 새들의 이동을 도와줘요. 바람 패턴이 바뀌면 식물의 분포도 바뀌고 동물들의 서식지도 바뀌죠. 정한성 박사가 제주도 지도를 펼쳤다. 제주도에서도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열대 식물들이 늘어나고 한대성 식물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나쁜 변화만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면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김지영 박사가 말했다. 자연의 변화는 보통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일어나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 년 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인선은 자신의 숨비 소리를 떠올렸다. 제 숨비 소리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세 명의 전문가가 흥미롭게 바라봤다. 박민수가 먼저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도 지구 탄소 순환의 일부예요. 김지영 박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인간의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순환의 일부니까요. 정한성 박사가 설명했다. 문제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예요. 수억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갑자기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민수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개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김지영 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관찰과 기록도 중요해요. 해녀분들의 체험과 관찰이 기후변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정한성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답이에요.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세 명의 전문가가 인선에게 작은 선물들을 건네주었다. 김지영 박사는 디지털 온도계를 주었다. 바닷물 온도를 기록해보세요. 박민수는 태양광 충전기를 주었다. 작은 실천의 시작이에요. 정한성 박사는 제주도 생태지도를 주었다.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 인선은 혼자 바다를 바라봤다. 평소와 같아 보이는 바다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인선은 완전히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이 바다에서 물질하는 것이 단순한 생계 활동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음 날 물질을 할 때 인선은 김지영 박사가 준 온도계로 바닷물 온도를 쟀다. 22.5도였다. 예전 같은 시기보다 12도 높은 것 같았다. 후익! 숨비 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 소리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변화하는 지구의 숨소리이고 위기에 처한 바다의 외침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 소리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새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구의 숨결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다. 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과 함께 춤을 췄다. 이제 그녀는 바람을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이 하나의 사명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지구의 아름다운 숨결을 지켜나가는 것.